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외부 채널을 좀 자주 나가면은 특히 4년 전에 이 태극기 들면서 뭐 박근혜 사랑이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탄핵을 좀 심정적으로 좀 지지했던 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저 공병호 박사님이나 저 김인성 교수님이나 어제 또 이제 같이 방송을 했던 김대호 소장이나 이분들은 이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최순실 건에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련을 이렇게 막 비틀어 가지고 돈을 받았네, 요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분들은 태블릿이 이거 조작됐다는 건 이제 이 책만 읽으면 알잖아요. 근데 이 태블릿 조작이 그러면 탄핵으로 어떻게 연결된 건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걸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국회를 다녀왔는데 이 태블릿 특검법 때문에, 근데 김한수와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던 그 청와대 라인 뭐 걔 중에 제가 한 명만 실명을 대겠습니다. 이게 정호성 비서관 등등. 뭐 정호성 씨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혹은 뭔가 이권이 걸려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김한수 실사용자론을 부정하고, 이걸 공개적으로는 입도 못 벌리지만은 물밑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알려서, 제가 만난 오늘 그 국회의원도 청와대 쪽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 김한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마디로 지금 이 쉽게 얘기하면은 특검법이 올라가는 것까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청와대 인사들이. 이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는 것 같으냐. 솔직히 제가 아주 그냥 선의로 이해하자면은, 선의로 같이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자기 이 동료가 박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아서 이 어마어마한 탄핵 사건을 벌였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그 정서가 있어요. 이거는 저하고 그런 대로 좀 가깝게 지내는 청와대 인사조차도 정말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김한수가 주범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거 제가 그 정서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거 김한수 실사용자를 밝히자마자 이 청와대 사람들 당장 김한수 끌고 와라, 여기서 결정내자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요구는 안 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한수 이 주범론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면은 뒤에서 저를 좀 정리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저를 음해하면서 김한수 실사용자는 거짓말이다 계속해서 음해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는 단순한 동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김한수와 같이 공모를 했던 거나, 아니면은 이걸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덮어버린 그런 공범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청와대 분들 제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김한수 실사용자 논대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를. 근데 명백히 밝혀진 진실을 JTBC나 검찰보다 앞장서 가지고 해방을 놓겠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정말 심판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무시무시한 심판 받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뭐였냐, 태블릿 PC에. 2016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첫 보도라고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첫 보도고, 실제 사건의 시작은 10월 19일 JTBC 최순실 고영태 이 보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태블릿과 탄핵 보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 여기 나오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그 유명한 연설문,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심수미 기자인데, 자,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고 씨가 뚜렷하게 말을 했었고요. 최순실 씨가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M1 사람들 불러다가 혼낸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서관들 말 불쌍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지금 고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다거나 고영태 씨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고영태 씨가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우리 1심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나중에 이제 이게 진실 밝혀지면은 이게 싹 드러나요. 이게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고영태가 심수미한테 떠들었다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고영태는 시종일관, 다른 거짓말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자기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고 있는 걸 본 적도 없고 심수미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지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고영태는. 그러면 만약에 고영태가 얘기를 안 했다면 이 태블릿 PC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고영태가 얘기 안 했는데 심수미는 도대체 태블릿 PC 이게 어디서 나왔고, 지금 날짜가 지금 10월 19일 날 보도를 했는데 고영태하고 만난 거는 10월 5일 날 만났습니다. 10월 5일쯤에. 그리고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날짜는 10월 18일이에요. 여기 아주 굉장히 이제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진실 다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고영태가 태블릿 PC 얘기를 심수미한테 안 했다면은 이건 나중에 처음부터 JTBC가 아주 모종의 작전을 썼다고 밖엔 해석이 안 되는 사안이죠, 이게. 태블릿 PC가 이게 왜 튀어나옵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자, 근데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 효과가. 자, 청와대 이원종 실장이 이제 이틀 뒤에 국정감사예요. 당시 이원종 부서실장인데, 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내가 아는 한은 없다. 그리고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거에서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화제되는지 개탄스럽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게 나중에 이제 탄핵의 폭탄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원종 실장이 이걸 잘 모르고, 물론 이제 박 대통령도 좀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 이때 만약에 이원종 실장이 그 얘기는 그 집권 초기에 비서진이 아직 완비 안 됐을 때 연설문이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지적해 준 건 있다. 동네 아주머니 정도 수준에 맞게끔. 그게 다다. 만약에 이렇게 답을 했었으면요, 탄핵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떠들어 버리니까 이제 최순실이 태블릿 PC에 있는 연설문을 고친 증거를 들이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요 발언 때문에, 이원종 실장의. 그래서 손용석, JTBC 손용석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손영석 기자가 이제 얘기하죠. 이 수상소감이에요. 고영태 씨 증언 보도 후 이원종 부서실장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자, 이게 딱 잡은 거죠, 이제. 그리고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손영석이
청와대는 사안에 대해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 그 당시 고영태 보도를 할 때 태블릿 PC까지 함께 보도했다면 전면 부인했을 거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진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다는 얘기는 짰다는 얘기죠, 시나리오를. 그래서 먼저 고영태의 입을 빌려서 최순실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를 해놓고 야당 쪽에서 문제제기했을 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걸 저는 이제 함정을 팠다고 얘기했는데 이 함정을 팠다는 게 또 무슨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유법을 쓴 건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함정 판 거 아닙니까 이게. 함정에 걸려든 거죠 이원종 비서실장이. 근데 여기서 이 날짜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오늘은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서 이 날짜 가지고 진짜 이게 말이 엄청 많고 실제로 이제 이 기사는 그 날짜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손석희 저주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은 10월 24일 날 JTBC가 어떻게 보도했나 봅시다. 10월 24일 날 이제 이게 이원종 비서실장이 봉건 시사나 있을 일 해가지고 함정에 걸려든 바로 3일 뒤에 이제 이거를 JTBC가 이제 태블릿을 꺼내 들고 꺼내 들줄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데스크 PC로 보도합니다. 요거네 요거를 예. 특히 이제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이거를 보도를 하는데 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이 44개가 들어있는데 그 연설문이 청와대 연설문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유세문. 그 대선 캠프 때 쓴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선 캠프 때 그때 있었던 연설문들이고 드레스덴 정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4일날 이제 이거를 딱 공개를 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전제해버리고 여기에 이게 하루 전에 들어왔네? 이메일로? 그럼 최순실이 받아봤다. 막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JTBC가.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막 질러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정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다음에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이거 수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나중에 이거는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했다까지 해놨는데 실제로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우린 그런 보도한 적 없다. 뭐 완전 발뺌을 해버렸죠. 어쨌든 이 10월 14일 첫 보도에서는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같이 정말 중요한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붉은색으로 수정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여기서 이원종 씨가 얘기한 게 완전히 그냥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다 은폐하고 거짓말하다가 그냥 된통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 근데 그러면은 JTBC가 그 첫 보도할 때는 데스크 PC라고 식으로 보도했지 태블릿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오후 한 3시경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이건 지금 JTBC 보도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JTBC가 보도하고 그 PC가 뭔지 태블릿인지 데스크탑인지 노트북인지 그게 진짜 최순실이 쓴 게 맞는지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덥석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버립니다. 인정을 해버리고요. 하루도 안 됐어요. 한 14시간 뒤? 자,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주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3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PC 내에서도 청와대 연설문은 지금 드레스덴 연설문 말고는 없어요. 전부 다 이 대선 때 연설이에요. 대선 때 유세 연설문이에요, 다. 그러면은 대선 때 유세 연설문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밀 사항도 아니죠, 그건. 그 드레스덴 연설문의 이 시점이나 파일 방식이 좀 이상한데, 드레스덴 연설문. 그건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 파일 입수해가지고 조사하면 바로 나오겠죠.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아요, 드레스덴 연설문에서는. 자, 일부 연설문이나 정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그 표현이라는 뭐예요? 어려운 말을 짚어달라. 난 이거 모르겠다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짚어준 거예요. 그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뭐 다 팩트로 다 확인된 거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한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읽을 수 있게끔 연설문을 한번 좀 쉽게 지적해달라고 얘기한 게 범죄입니까? 그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게? 근데 왜 사과를 하게 됐냐?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이 이원종 실장이 거짓말 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과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JTBC가 이거를 지르기 전에 이원종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거 이 실장이 약간 잘못 알고 있고 다음 날 정도라도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바로 이대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했으면 돼요. JTBC가 보도하기 전에. 그랬으면 이거 큰 판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기회를 놓치고 JTBC가 확인도 되지 않는 태블릿 PC를 데스크탑 PC인 것처럼 위장 보도한 다음날 그걸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때 방어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마약을 했니 뭐 성형을 했니 수십 가지의 그냥 가짜 뉴스에다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게 뭐냐, 요 JTBC의 첫 보도와 박 대통령이 사과한 요 14시간 동안에 이 청와대 라인들은 뭐 한 겁니까? 뭐 확인한 겁니까, 이거? JTBC는 그게 데스크탑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태블릿 PC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물건도 안 나왔는데 그걸 뭘 확인하고 했냔 말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러면은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자마자 검찰에 넘겼어요. 그럼 24일날 받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25일날 박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사과를 하는 순간에 이제 검찰이 이제 포렌식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태블릿 PC라는 게 이제 알려졌겠죠, 검찰 내에서는. 그래서 청와대도 민정 쪽에서 알면은 알 수 있었겠죠. 저게 데스크 PC가 아니라 태블릿 PC입니다. 그러면 누구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함께 누구 건지 일단은 챙겨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개통자는 27일 날 밝혀져요. 개통자는 마레이 컴퍼니 김한수라는 게 검찰 내에서는. 그러면 27일까지 청와대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도대체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시켰냔 말입니다, 이거. 참모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과했겠죠. 자, 내가 JTBC 알아보니까 최순실 게 맞네요. 그리고 검찰이 입수했어요. 검찰 쪽에 확인해보니까 최순실 게 맞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박 대통령이 이걸 함부로 사과합니까? JTBC가 증거를 제시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을 사과시킨 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청와대 안에서. 일단은 1순위로 꼽힐 자가 김한수죠. 김한수. 2순위 김희종, 지금 뭐 발근에 왕장하는 친구. 3순위 정호성.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그러면 그게
김한수야 이때부터 JTBC하고 거의 뭐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김한수는. 그럼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과를 못 막은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죽을 준비해야죠. 이 사과로 끝난 건데 이게 실수였다 그래도 김한수하고 짜고 쳤다 그러면 그건 뭐 무조건 사형시켜야 되는 사안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 순수한 실수였다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쪽에 이 개입한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이 태블릿 진실을 방해를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특검 때 바로 이거 잡아야 돼요. 누가 청와대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과를 시켰는지. 자,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JTBC는 이제서야 개통자를 공개합니다. 자기들 주장으로 따지면요, 개통자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개통자를 알려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JTBC는 데스크탑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서 게임이 끝나니까 이제 26일 날 JTBC는 김한수 마레이 컴퍼니라고 이제 보도를 해요. 원래 제3회 태블릿 PC 끌고 나왔을 때 특검에서 그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저 개통자 누구냐 그랬으니까 그때 이규철 특검보가 그 영상 아직도 있죠. 개통자 그거 하더니 개통자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 당연히 현장 기자가 아니 개통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최순실의 태블릿 PC냐 바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JTBC가 처음부터 태블릿 PC라고 보도를 했다면요, 이건 당연히 개통자 누구냐고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데스크탑이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청와대는 이거를 분명히 검증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공작, 내부 스파이의 공작 때문인지 박 대통령이 덥석 사과를 해버리고 이틀 뒤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이제서야 개통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 개통자가 딱 나오면은 김한수가 쓴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개통자는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치밀한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외부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속여서 사과시킨 그 무리들이 없으면요, 이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거는 아니 검찰이 10월 27일 날 SKT로부터 개통자를 받는데 어떻게 JTBC는 하루 전날 이걸 아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나중에. JTBC는 이거 SKT 대리점 가가지고 얻어왔다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지금 2심에서 우리가 손석희 사장한테 이거 정확히 경위 밝혀라, 지금 사실 조회를 넣어놨는데 재판부가 지금 들고 그냥 쓰러져 있어요. 이거 만약에 재판부가 안 보내잖아요, 이건 도리가 없어요. 손 사장 불러온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냅니까 이거.